안녕하세요. 음산한 비밀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소문으로 떠도는 귀신이 출몰하는 호텔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곳에서 영혼들이 숨덤짐에 떠도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한 호텔 직원의 섬뜩한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한 웃음소리부터 신비로운 소음까지 6층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을 소름끼치게 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될 거예요. 저에게도 지금껏 살면서 잊지 못할 섬뜩한 경험담이 있어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호텔이고 그런 식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상호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 방학을 맞이해 알바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인터넷을 뒤졌지만 페이가 센 곳은 대부분 막노동에 가까운 알바뿐이었죠. 그러다 문득 호텔 알바 구인난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래 없이 전환지라 호텔이라는 건 그냥 선망의 계장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호텔은 돈 많은 사람 혹은 비즈니스맨들만 가는 곳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그 구직난에 눈길이 갔습니다. 별 대단한 원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호텔에서 일을 한다는 건 마치 드라마에서가 나오는 것처럼 환상이 생기더군요. 일단 자격증이 적은 이력서를 제출하고 다음 주에 바로 연말이 와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텔이어라 리셉션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밤에도 일할 수 있냐, 음식 청소, 쓰레기 청소처럼 잡는 일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이 다였습니다. 애초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단 모두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 바로 근무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경남에 가보면 가끔 지나치는 그 호텔은 건너수과는 달리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손님이 하는 대로 맞추는 게 당연한 서비스직이니 어쩔 수 없었겠죠. 제가 그곳에 있는 3개월 동안 하는 일은 정말 말 그대로 작다한 일이었습니다. 청소하고 짐 들어주고 리모컨 건전지를 갈아주기도 했죠. 그리고 저에게 떨어진 특별한 업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룸서비스 음식들을 수거해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호캉스라는 단어가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로 호텔로 놀러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부자들만 호텔에서 하룻밤 놀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즐길거리가 룸서비스였습니다. 조금만 걸으면 맛집들이 즐겨 있는데도 호텔에서 비싼 음식들을 담으로 시켜서 먹는 게 또 하나의 자랑거리였죠. 조금 특이했던 건 방에서 음식을 시키면 끌채로 음식을 가져다 줘야 했는데 그걸 수거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10시까지 라스트 오더를 받기 때문에 그 전에 시킨 음식들은 수객들이 자기 전에 문 밖에 내놓거든요. 하지만 혹시나 안 내놓은 손님들이 있을 수 있어서 새벽 1시 정도에 모든 개치를 돌아다니며 밖에 나와 있는 그릇들을 수거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제가 일을 할 때는 꼭 자정이 넘어갈 시간에 뒤늦게 손님들이 내놓은 그릇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일이 익숙치 않아서 졸음을 쫓아가며 그릇들을 수거하는 일을 했죠. 그러다 그 일을 처음으로 겪게 되었습니다. 20층이 넘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모든 층을 돌려면 꽤나 시간이 걸렸는데 꼭 6층에만 가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소리를 인지하지도 못했지만 꼭 6층 끝에 방 쪽을 가면 웬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히 객실 안에 사람들이 있으니 그 소리가 새어나올 수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소리를 명확히 들었을 때 그게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정확히는 혼잣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확실히 들었을 때 들렸던 말을 정확히 묘사해드릴게요. 이거 저거 힘들어. 왜 오지 못하는 거야? 정확히 이 말이었습니다. 그 앞의 말은 제대로 못 들었지만 왜 오지 못하는 거야 난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훌쩍 넘어가는 그 시간에 그런 말을 혼자 하고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다고 제치를 열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일단은 그냥 넘겨짚었죠. 다시 음식 주문해주고 식당을 관리하는 제가 매니저님이라고 불렀던 분에게 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둘이 담배를 필 때가 있었는데 어색했기 때문에 괜히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 말을 듣더니 그건 6층이지 라고 바로 말하는 겁니다. 놀라서 피던 담배를 빨지도 못하고 물고만 있었죠.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시큰둥하게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뭔가 귀찮다는 식으로 제작도 잘 안 해주고 그냥 단대부부는 바로 들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한테는 상처였고 그리 테란 상대는 아니어서 그냥 따라나보면 별다른 이야기는 묻지도 못했죠. 그러다 2달째 되었을 때 또다시 그 6층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부터 복도 전체에 웃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조금 가느다란 목소리였지만 예전과 똑같은 남자의 목소리였고 뭔가 그리 재밌는지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였습니다. 음식료를 수거하려고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찝찝대던 소리는 점점 시티처럼 소름 끼치는 소리로 변해갔죠. 그리고 완전히 끝에 다다랐을 때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비상구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호텔에서 일하다 보면 뭔가 이상한 감정 같은 게 생깁니다. 마치 이 호텔이 내 것처럼 생각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뭔 말도 안 되는 직업정심이랄까. 그런 기분이 들면서 혹시나 비상구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비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초록색 비상구 표지만 빛나고 있는 계단 안쪽을 보면서 걸어봤는데 어둠 속에서 사람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센서등이 켜지고 저도 모르게 헉 소리가 나왔습니다. 비상구 계단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음소리를 거의 바로 앞에서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문을 열기 전까지도 그 소리가 들려서 만약 누군가 위가 아래로 갔다면 적어도 발소리는 들렸어야 했죠. 순간 벙 떠서는 계단 위아래를 보고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곧바로 얼굴에 소름이 올라오더군요. 당연히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 누가 봐도 귀신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센서등이 꺼진과 동시에 뒤로 돌아서 비상문을 열었습니다. 그 찰나에 뒤에서 잡을까봐 그 새벽에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자마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남은 춤은 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호텔 밖으로 뛰어나와서는 집으로 갔습니다. 분명 머릿속으로는 나머지 층에 가서 그릇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도저히 잘 엄두도 안 났고 차라리 월급을 못 받는 한이 있어서라도 도망가는 게 나았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정신을 차렸는데 그래도 죄책감에 매니저한테 간단하게나마 문자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게 나를 밝았고 휴대폰을 켜보니 조금 이따가 와서 말하자는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엄청 혼날고 생각하고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호텔을 갔는데 매니저는 저를 보더니 그냥 담배나 한 대 태우러 가자고 하더군요. 흔한 자리에서 혼날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도 않았고 쟤를 잘못 들은 거라서 그런 거라고만 했습니다. 늦은 저녁에 호텔을 혼자 돌아다니며 원래 무섭다고 그래서 공 많은 사람들은 혼자 못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자기는 옛날에 봉투 끝에 사람이 서 있는 걸 봤는데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도 봤다고 덧붙이더군요. 그런데 이건 본인 이야기고 직접 그 상황을 겪은 당사자인 저는 다칠 낙들이 안 닿죠. 분명 사람 목소리를 듣고 비상구를 열었는데 사람이 없는 걸 제가 겁이 많아서 그런 거라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중간에 말을 끊고 저번처럼 그냥 호텔로 다시 들어가더군요. 뭔가 숨기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내 질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3주는 더 그 짓을 해야 했는데 6층만 가면 끝에 방 쪽에 제발 그릇이 없으면 좋겠다고 빌었습니다. 몇 번 그런 적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그때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금세 잊힐 줄 알았는데 뭐 말하면 그때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아직도 떠오릅니다. 지리하게 웃던 남자가 비상구 안에서 혼자 있는 제 옆에 있었다고 생각하니 다시금 그때가 생각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상한 경험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상기입니다. 밤의 웃음소리는 우리를 지켜보는 존재가 있는지 궁금하게 만들자.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흥미가 생기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오늘 이야기와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음산한 비밀들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